안녕하십니까? 이용기 연구위원입니다. 100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엄청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행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부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인 게 맞죠. 다른 욕심들은 내려놓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조금 무리를 하자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해외여행은 돈 쓰기 나름입니다. 별 4개짜리 호텔의 경치 좋은 룸에서 잠을 자고 관광도 여행사의 프리미엄 상품을 이용하면 폼도 나겠죠. 그러나 100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집을 팔던지 빚을 져야 할 겁니다. 일생에 한두 번 짧게 다녀오는 여행이라면 다소 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처럼 석 달, 열흘 장기 여행을 하려면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준비해야겠죠. 자유여행은 패키지 상품에 비해 신경 쓸 일이 많지만 내용이나 만족도에선 훨씬 알차고 부족함이 없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운 여행의 일부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잠자리 숙소입니다. 저희는 여행 기간 하루 숙박비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물론 나라와 도시에 따라 더 비싸게 묵은 곳도 있고 더 저렴한 곳도 있었지만 인터넷 숙박 앱을 뒤져보면 착한 비용으로 시설 좋고 가성비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예약 요령이 생겨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숙소를 글로벌로 체인화한 에어비앤비 앱을 이용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18개국 42개 도시에 체류했던 만큼 다양한 숙소를 경험했는데 비용, 접근성, 설비 등에 대한 평가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불편함 없이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갈 때 항공료도 비교적 저렴한 중국 국적기인 에어차이나를 이용했습니다. 베이징 공항 환승편이었는데 환승 덕분에 베이징 시내 구경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 시간이 하루를 넘길 경우 임시 체류 비자를 받아 항공사가 직영하는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셔틀 서비스와 조식도 무료로 제공되죠. 저희는 이 기회에 베이징 시내로 나가 천안문 광장과 왕우징의 번화가 등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내 이동수단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항공편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갈 때 딱 한 번 이용했죠. 다른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는 이번 여행의 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열차는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여행 시에 주로 이용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핀란드로 갈 때와 헬싱키에서 에스토니아의 탈린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발트의 크루즈선을 탑승했습니다. 버스 여행은 이동 비용을 줄여주면서도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승용차와는 달리 차장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을 원없이 감상할 수 있었죠. 유럽의 장거리 버스는 아래에 짐칸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좌석이 높아 탁 트인 시야가 장점입니다. 렌터카나 기차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요금은 저렴합니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의 우등 고속버스 정도죠. 렌터카 여행은 운전은 둘째치고 비싼 렌트비에 기름값, 통행료, 주차비 등 신경 쓸 게 많은데 버스는 티켓만 구입하면 느긋하게 즐기며 갈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맛보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것인데 우리 부부는 음식에 관해서는 현지 생활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음식점도 들락거렸지만 주로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다가 주방이 달린 숙소에서 요리해 먹는 걸 선호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내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건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지 물가도 살피면서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슈퍼마켓이죠. 여행 기간에 쇼핑은 슈퍼마켓 드나드는 거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쇼핑의 필요성도 못 느꼈 뿐만 아니라 짐이 불어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시장 등은 구경 삼아 들렀습니다. 귀국을 위해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 각국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아울렛 매장에도 가봤습니다. 혹시나 살만한 게 있는가 싶어 갔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쇼핑 지출은 슈퍼마켓 먹거리 말고는 여름인데도 이상기온 탓인지 날씨가 쌀쌀해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내 한 벌을 구입하고 독일 브레멘 백화점에서 겨울용 연가 세일 니트 셔츠를 하나 산 게 전부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성당 등의 방문은 현지 체류 시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주는 혜택도 활용했죠. 예컨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경우 시니어에게 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숙소든 교통편이든 모든 예약은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여행 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비교하며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도 어디서나 인터넷이 잘 터지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알차고 알뜰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만 어느 정도 되면 인터넷 검색에 큰 불편이 없고 구글 번역 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결국 건강, 시간, 용기, 열정 등 기본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자유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처럼 실속이 있으면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위해 3개월 이상 국내를 떠나 있으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건강하게 여행을 다녀오라고 국가에서 격려금을 받는 느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럽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